북유럽 신화 닐 게이먼 지음 최고의 성벽 건축가 토르가 트롤들과 싸우려고 동쪽 지방으로 떠났다. 그가 없는 아스가르드는 평소보다 평화로웠지만 그만큼 무방비한 상태이기도 했다. 에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이 평화 조약을 맺은 직후인 초기의 일이라 신들은 아직 자기 집을 짓느라 바빠서 아스가르드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항상 토르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오딘이 말했다. 우리에겐 방어막이 필요해. 곧 거인들이 몰려올 거다. 트롤들도 올 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들의 파수꾼인 헤임달이 오딘에게 물었다. 성벽을 쌓아야 해. 오딘이 말했다. 서리 거인들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성벽 말이다. 그리고 아무리 힘센 트롤이라도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두껍기도 해야지. 그렇게 높고 두꺼운 성벽을 세우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겁니다. 로키가 말했다. 오딘은 로키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벽이 필요해. 다음 날 아스가르드에 새로운 인물이 도착했다. 대장장이 같은 옷차림을 한 그는 몸집이 거대했고 그의 뒤에는 등판이 널찍한 거대한 회색 종마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객들한테 성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낯선 자가 말했다. 그런데 오딘이 대꾸했다. 제가 성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키 큰 거인도 타넘지 못하고 제 아무리 힘센 트롤도 부수지 못할 만큼 튼튼하게 지어드리지요. 돌을 층층이 쌓아서 개미 한 마리 들어올 틈도 없을 만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100만 년 동안 무너지지 않을 성벽을 세워드리죠. 그런 성벽을 만들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텐데. 로키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계절 안에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겨울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 그리고 또 한 번의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공사가 끝날 겁니다. 네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 보답으로 뭘 바라느냐? 오딘이 물었다. 제가 바라는 건 해드리는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보수입죠. 딱 3가지만 주시면 됩니다. 첫째, 미의 여신 프레이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건 사소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오딘이 말했다. 그리고 프레이야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이 있을 테니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다른 2가지 보수는 뭐냐? 낯선 이는 자만심에 찬 모습으로 활짝 웃었다. 제가 성벽을 만들어 드리면 프레이야와 결혼하게 해주시고 또 낮에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과 밤에 세상을 비춰주는 달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성벽을 완성하면 신들께서 이 3가지를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신들은 프레이야를 쳐다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고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피부에 닿을 때마다 북극광처럼 빛을 발하는 브리싱즈라는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만큼이나 밝은 색을 발하는 금으로 머리를 묶고 있었다. 밖에서 기다리거라. 오딘은 낯선 자에게 말했다. 그는 자리를 뜨기 전에 자기 말에게 줄 먹이와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물어봤다. 말의 이름은 스파딜팔이라고 했는데 불운한 여행을 하는 자라는 뜻이다. 오딘은 자기 이마를 문지르다가 몸을 돌려 신들을 바라봤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오딘이 물었다. 신들이 동시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조용! 오딘이 소리쳤다. 한 명씩 말하시오. 모든 신과 여신에게는 각자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다들 똑같은 의견이었다. 프레이야와 해와 달은 너무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벽을 3계절 안에 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프레이야에게는 그 외에 다른 의견도 있었다. 그녀는 그 뻔뻔한 놈을 흠씬 때려준 다음에 아스가르드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결정이 난 거로군.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쪽으로 말이야. 최고신 오딘이 말했다. 그때 궁정 한쪽 구석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기침이었기 때문에 신들은 누가 기침을 했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에 비친 건 로키였다. 로키는 신들을 마주보며 미소 짓더니 마치 그들에게 알려줄 중요한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손가락을 하나 치켜 세웠다. 지적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들은 아주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과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신들의 말썽꾼. 프레이야가 신랄하게 쏘아붙였다. 이 낯선 자가 스스럼 없이 하겠다고 제안한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다들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 그가 설명한 것처럼 높고 두꺼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자, 그것도 18개월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거인이나 신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죠. 내 피부를 걸어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들은 그의 말에 깊은 자극을 받은 듯 모두 고개를 끄덕이거나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냈다. 프레이야를 제외한 모두가 그랬는데 프레이야는 몹시 화가 난 듯 보였다. 당신들 모두 바보로군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로키 당신은 특히 더 심한 바보고요. 그가 말한 일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요구한 대가에 동의하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는 겁니다. 성벽을 세울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또 3계절이 아니라 1계절 안에 성벽을 완성하라고 하는 거죠. 여름이 시작되는 첫날 성벽에 미완성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가 요구한 대가를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가 그런 조건에 모타로 동의하겠는가? 헤임달이 물었다. 그리고 성벽을 아예 짓지 않았을 때에 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지? 프레이야의 오빠인 프레이도 물었다. 로키는 조급한 기분을 숨기려고 애썼다. 신이란 것들은 죄다 바보만 모였나? 그는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는 기분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석궁은 성벽을 쌓기 시작하겠지만 끝내지는 못할 거야. 6개월 동안 보수도 못 받고 헛일을 할 거란 말이지. 6개월이 지나면 우린 그를 내쫓겠지만 어쩌면 주제넘게 군 대가로 흠씬 때려줄 수도 있을 테고. 그래도 그때까지 그놈이 해놓은 작업을 성벽의 기초로 삼아서 나중에 벽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해와 달은 물론이고 프레이야를 잃을 위험도 전혀 없을 거야. 왜 그가 1계절 안에 성벽을 다 지으라는 조건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나? 전쟁의 신 티르가 물었다.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 로키가 말했다. 하지만 그자는 오만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인물처럼 보이니까 이런 도전을 거절할 것 같지는 않아. 신들 모두 앓는 소리를 내더니 로키의 등을 두드리며 넌 아주 교활한 놈이고 그렇게 교활한 자가 자기네 편이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제 성벽 토대를 공짜로 얻게 된 그들은 자신들의 총명함과 협상 능력을 서로 치하했다. 프레이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물로 받은 빛의 목걸이 브리싱즈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질 뿐이었다. 예전에 그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로키가 바다 표범으로 둔갑해서 훔쳐갔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당시 헤임달이 바다 표범으로 변신해 로키와 싸워서 목걸이를 되찾아줬었다. 프레이야는 로키를 신뢰하지 않았다. 또 이 대화가 진행되는 방식도 탐탁지 않았다. 신들은 석공을 다시 궁정 홀로 불렀다. 석공은 모여있는 신들의 얼굴을 살펴봤다. 신들은 모두 기분이 좋은 듯 활짝 웃으면서
서로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고 있었다. 하지만 프레이야의 얼굴에서는 미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석공이 물었다. 넌 공사 기간으로 3계절을 요구했다. 로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너에게 허락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계절 뿐이다. 내일은 겨울의 첫날이다. 네가 여름이 시작되는 첫째 날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한 채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합의한 대로 높고 두꺼운 난공불락의 성벽을 완성한다면 달과 해, 그리고 아름다운 프레이야까지 네가 요구한 걸 전부 받게 될 거다. 단, 성벽을 건설할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되고 전부 혼자 힘으로 지어야 한다. 낯선 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 곳을 응시하면서 로키가 한 말과 조건을 가늠해 보는 듯 했다. 그러더니 다시 신들을 바라보면서 어깨를 으쓱 축혀 올렸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성벽을 쌓을 때 필요한 돌을 여기까지 끌고 오려면 제 말 스파딜파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불합리한 요구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 가히 지나친 요구는 아니군. 오딘이 동의했고 다른 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거운 돌을 끌어오는 데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신들과 석공은 각자 맹세를 했는데 그건 서로 상대방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맹세였다. 그들은 각자의 무기를 놓고 맹세를 하고 또 오딘의 황금 팔찌 드라우프니르와 그의 창 국리르에 대고도 맹세를 했다. 국리르를 두고 한 맹세는 절대로 깰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신들은 석공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석공은 손바닥에 침을 뱉더니 첫 번째 돌을 놓을 도랑을 파기 시작했다. 땅을 깊게 파는군. 헤임달이 말했다. 파는 속도도 빠르고. 프레이가 말했다. 도랑과 배수로를 파는 실력이 매우 뛰어난 건 분명하군. 로키도 마지못해하며 동의했다. 하지만 산에서 여기까지 돌덩이를 몇 개나 끌고 와야 하는지 생각해봐. 도랑은 잘 팔지 몰라도 다른 자의 도움 없이 돌덩이를 이 먼 곳까지 끌고 와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개미 한 마리 기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튼튼하고 키 큰 거인도 타넘지 못할 만큼 높은 성벽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프레이야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로키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가 지자 석공은 자기 말에 올라타 첫 단에 쌓을 돌을 모으러 산을 향해 떠났다. 말은 돌을 실어올 야트막한 썰매를 부드러운 흙 위로 끌고 갔다. 신들은 석공과 말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초겨울 하늘에 달이 높이 떠올라 창백한 빛을 흩뿌렸다. 일주일은 지나야 돌아올걸. 로키가 장담했다. 저 말이 돌을 몇 개나 끌고 올 수 있을지 궁금하군. 튼튼해 보이긴 하지만 말이야. 신들은 유쾌하게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치는 연회장으로 들어갔지만 프레이야는 웃지 않았다. 새벽이 되기 전에 눈이 내리면서 눈송이가 가볍게 흩날렸는데 아마 곧 눈이 소복히 쌓이면서 겨울이 깊어질 듯한 예감이 들었다. 아스가르드로 접근하는 건 뭐든지 다 볼 수 있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헤임달이 아직 캄캄한 시간에 신들을 깨웠다. 그들은 이방인이 전날 파놓은 도랑 옆에 모였다.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그들은 말과 함께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석공의 모습을 보았다. 말은 20개 정도 되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힘차게 끌고 오고 있었는데 돌이 어찌나 무거운지 검은 흙 위에 썰매 바퀴 자국이 깊게 파였다. 신들이 서 있는 걸 본 남자는 손을 흔들면서 활기찬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넸다. 그는 떠오르는 해를 가리키면서 신들에게 윙크를 했다. 그리고 말을 썰매에서 풀어줘 풀을 뜯게 하고 그 사이 자신은 첫 번째 화강암 덩어리들을
전날 파놓은 도랑 안으로 힘들게 옮기기 시작했다. 말이 정말 튼튼하군. 에시르 신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발드르가 말했다. 보통 말 같으면 저렇게 무거운 돌을 끌고 올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튼튼한데? 현명한 크바시르가 말했다. 아, 로키가 입을 열었다. 저 말은 곧 지칠걸? 오늘은 일을 시작한 첫날이니까 저렇겠지. 매일 밤 저렇게 많은 돌을 끌고 오지는 못할 거야. 게다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러면 눈이 깊고 두껍게 쌓이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쳐서 산까지 오가기가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될 테니까. 당신이 끔찍이도 증오스럽군요.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는 표정으로 로키 옆에 서 있던 프레이야가 내뱉듯이 말했다. 프레이야는 거기 남아서 이방인이 성벽의 기초를 다지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새벽빛 속에서 아스가르드로 돌아갔다. 석공과 말은 매일 밤마다 빈 썰매를 끌고 산으로 떠났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말은 또 다른 화강암 덩어리 20개를 끌고 돌아왔는데 돌덩어리들이 하나같이 키가 제일 큰 사람보다 더 컸다. 성벽은 날마다 커졌고 저녁 무렵이 되면 전날보다 더 크고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오딘은 신들을 불러 모았다. 성벽이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팔찌와 무기를 놓고 깰 수 없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가 기한 안에 성벽을 완성하면 해와 달을 내어주고 미의 여신 프레이야와 결혼도 시켜줘야 하오. 크바시르가 말했다. 어떤 인간도 이 뛰어난 석공 같은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인 게 틀림없다는 의심이 듭니다. 아마 거인인 듯하오. 오딘이 말했다. 도르만 여기 있었어도. 발드르가 탄식했다. 도르는 멀리 동쪽 땅에서 트롤들을 무찌르고 있어. 오딘이 말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맹세는 절대 깰 수 없는 강력한 맹세란 말이오. 로키는 신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들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꼭 노파들 같군요. 저 석공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절대 성벽 공사를 못 끝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도르가 여기 있으면 좋겠군. 헤임달이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테니까. 엄청난 눈이 내렸지만 깊이 쌓인 눈도 석공의 거침없는 행보를 멈추지는 못했고 그의 말 스파딜파리의 걸음을 늦추지도 못했다. 잿빛 종마는 쌓인 눈과 눈보라를 뚫고 바윗돌이 가득 담긴 썰매를 끌면서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고 얼음이 언 협곡을 지나갔다. 어느덧 해가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새벽이 더 일찍 밝아왔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눈 사이로 두껍고 무거운 젖은 진흙층이 드러났는데 이 진흙은 걸을 때마다 신발에 달라붙거나 발이 푹푹 빠지게 만들었다. 말이 이런 진창길로 돌을 끌고 오지는 못할 거야. 로키가 장담했다. 수레가 계속 진창에 빠지고 말도 발을 헛디게 될 거라고. 하지만 스파딜파리는 아무리 질척거리는 진창길에서도 발을 단단히 딛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스가르드로 바윗돌을 끌고 왔다. 돌을 실은 썰매가 너무 무거워서 언덕 둘레에 깊게 팬 자국을 남겼지만 말이다. 이제 석공은 돌을 수백 미터 높이로 쌓아 올렸고 돌 하나하나를 전부 손으로 옮겨서 제자리에 맞췄다. 진흙길이 마르고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노란 머위, 하얀 숯바람꽃이 풍성하게 피어날 때쯤 되자 아스가르드를 둘러싼 성벽이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완성된다면 그 어떤 거인도, 트롤도, 난쟁이도, 인간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벽이 될 것이었다.
이방인은 변함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계속 벽을 쌓아갔다. 그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고 그의 말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둘은 매일 아침 산에서 돌을 날라왔고 석공은 날마다 전날 쌓은 층 위에 새로운 화강암 덩이를 쌓아 올렸다. 이윽고 겨울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성벽은 거의 완성되었다. 신들은 아스가르드의 옥좌에 앉아 얘기를 나눴다. 태양, 우리는 저자에게 태양도 주겠다고 했지. 발드르가 말했다. 우리가 하늘에 달을 걸어둔 건 날이 바뀌고 주일이 바뀌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요. 시의 신 브라기가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이제 달이 없어지겠군. 그리고 프레이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티르가 물었다. 만약 이 석공이 진짜 거인이라면 프레이야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난 그와 결혼해서 그를 따라 요툰헤임으로 가야 해요. 내가 날 데려가는 그자와 나를 그자에게 내어준 여러분 가운데 누굴 더 미워하게 될지 흥미롭네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로키가 말을 시작했지만 프레이야가 그를 가로막고 말했다. 만약 이 거인이 해와 달 그리고 나를 데려간다면 난 아스가르드의 신들에게 딱 한 가지 청만 할 겁니다. 말해보거라.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오딘이 말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이런 재앙을 초래한 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서리 거인들의 땅에 가야 한다면, 그리고 해와 달이 하늘에서 뽑혀나가 세상이 영원한 어둠에 잠기게 된다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의 목숨도 빼앗아야 마땅합니다. 비난을 돌릴 대상을 가려내는 일이 정말 힘들겠군요. 로키가 말했다. 누가 뭘 제안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불운한 실수의 책임은 모든 신들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제안했고 또 모두 동의했으니. 당신이 제안했잖아요. 프레이야가 말했다. 당신이 이 바보들을 설득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내가 아스가르드를 떠나기 전에 당신이 죽는 꼴을 꼭 보고야 말 거예요. 우리 모두가... 로키가 다시 말을 꺼냈지만 궁정홀에 모인 신들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오딘이 말했다. 라우페이의 아들 로키여, 이건 너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생긴 결과다. 자네의 다른 조언들이 다 그랬듯이 이것도 아주 끔찍한 조언이었지. 발드르가 끼어들었다. 로키는 발드르에게 억울해하는 눈빛을 보냈다. 석공이 내기에서 지게 만들어야 해. 오딘이 말했다. 우리가 한 맹세를 깨지 않고서 말이야. 그가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 해. 제가 어떻게 하길 기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만약 이자가 내일 날이 저물기 전까지 성벽을 완성한다면 넌 그 대가로 아주 고통스럽고 길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될 거다. 로키는 신들의 얼굴을 한 명씩 차례대로 쳐다봤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건 자신에 대한 죽음의 선고와 분노, 억울함 뿐이었다. 자비심이나 용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 최악의 죽음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섣불리 석공을 공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로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러고는 자리를 떴는데 신들 가운데 그를 제지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석공은 돌덩어리들을 성벽에 쌓아 올리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름의 첫날인 다음 날 해가 질 무렵이면 성벽 공사를 끝내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보수를 챙겨 아스가르드를 떠날 것이다. 이제 화강암 덩어리를 20개만 더 날라오면 된다. 그는 나무로 대충 만든 발판을 기어 내려와서
휘파람을 불어 말을 불렀다. 스파딜파리는 평소 성벽에서 거의 1km 가까이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무성하게 자란 풀숲에서 풀을 뜯고 있었지만 자기 주인이 휘파람을 부르면 잽싸게 달려왔다. 석공은 돌을 싣고 다니는 빈 썰매에 메어든 밧줄을 움켜쥐고 커다란 회색말에 곱비를 맬 채비를 했다. 해가 하늘에 낮게 떠 있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지기까지 아직 몇 시간쯤 더 남아 있었고 달도 희끄무레한 모습이긴 해도 하늘 높이 떠 있었다. 곧더 휘황찬란한 빛과 그보다 조금 약한 빛 모두 그의 차지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해나 달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 프레이야도. 하지만 석공은 이들 모두가 자기 수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승리를 속단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겨울 내내 열심히 일했다. 그는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어 말을 불렀다. 이상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휘파람을 2번이나 불어야 했던 적은 없었다. 멀리 봄을 맞은 초원에 피어난 들꽃들 사이를 활보하고 있는 스파딜파리의 모습이 보였다. 마른 봄날 저녁의 따스한 공기 속에서 뭔가 마음을 끌어당기는 유혹적인 향이라도 맡은 것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향이 뭔지는 확실치 않았다. 스파딜파리! 석공이 크게 외치자 종마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빠른 구보로 초원을 가로질러 석공을 향해 다가왔다. 석공은 말이 자기를 향해 오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초원을 가로지르는 말발굽 소리가 높이 솟은 회색 화강암 벽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면서 2배, 3배로 크게 울려 퍼졌고 그걸 들은 석공은 한순간 거대한 말무리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니, 말은 한 마리뿐이야 라고 석공은 생각했다. 그러나 이내 분명히 깨달았다. 말은 한 마리가 아니었다. 말발굽 소리는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에게서 나는 것이었다. 다른 한 마리는 밤색 암말이었다. 석공은 그게 암말이라는 걸 곧바로 알아차렸다. 굳이 말의 다리 사이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몸의 모든 라인, 모든 부분, 모든 것이 여성적인 느낌을 풍겼기 때문이다. 스파딜파리는 초원을 가로질러 달리다가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뒷다리로 서서 크게 힝 하고 울었다. 밤색 암말은 스파딜파리를 무시했다. 암말은 마치 스파딜파리가 거기 없는 양 달리는 걸 멈추더니 스파딜파리가 자기에게 접근하는 동안 머리를 숙이고 풀을 뜯어먹는 듯 했다. 하지만 그가 10m 정도 안까지 접근하자 달아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통 속도의 구보로 달리다가 곧 전속력으로 달렸고 회색 종마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암말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계속 한두 마신 차이로 뒤처졌다. 암말의 엉덩이와 꼬리를 이로 잘근거릴 정도로 접근했다가도 계속해서 놓쳤다. 그들은 해저물역의 크림 같은 금빛 햇살 속에서 함께 초원을 달렸다. 회색 말과 밤색 말이 흘린 땀이 그들의 옆구리에서 번들거리며 빛을 발했다. 석공은 큰 소리로 손뼉을 치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스파딜파리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지만 종마는 주인을 무시했다. 말을 잡아 제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석공의 의도를 밤색 암말은 눈치챈 듯 했다. 속도를 늦추고 자기 귀와 갈기를 종마의 옆머리에 대고 비빈 다음 마치 늑대들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숲 가장자리를 향해 달려갔던 것이다. 스파딜파리는 암말을 뒤쫓아 달려갔고 잠시 뒤 2마리의 모습은 숲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석공은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자기 말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렸다.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지만 스파딜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석공은 돌 씻는 썰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숲 쪽을 쳐다보고는 양손에 침을 뱉고 밧줄을 잡았다. 그리고 돌 씻는 썰매를 끌고 풀과 봄꽃들이 가득한 초원을 질러서 산에 있는 채석장을 향해 갔다. 그는 새벽에 돌아오지 않았다. 석공이 돌이 실린 수레를 끌고 아스가르드에 돌아왔을 때쯤 해는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다.
그는 수레에 돌덩이 10개를 싣고 왔다. 혼자 힘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다.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썰매를 끌며 돌에 저주를 퍼부었는데 한번 숨을 몰아쉴 때마다 성벽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긴 했다. 아름다운 프레이야가 입구에 서서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 돌을 겨우 10개밖에 못 가져왔구나. 프레이야가 말했다.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그보다 2배는 더 필요할 텐데. 석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면을 쓴 듯 표정 없는 얼굴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입구 쪽으로 돌을 끌고 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도 윙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동쪽으로 갔던 토르가 돌아오고 있다. 곧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아스가르드의 신들도 나와서 석공이 바윗돌을 성벽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프레이야와 합류해서 그녀를 보호하듯이 주위에 빙 둘러섰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던 신들은 곧 미소를 짓거나 빙글에 웃기도 하고 질문도 던졌다. 이봐, 넌 그 성벽 공사를 다 끝내야 해를 얻을 수 있어. 네가 해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발드르가 소리쳤다. 그리고 달도 마찬가지지. 브라기가 말했다. 말이 없다니 참 안 됐군. 말이 있었다면 필요한 도우를 모두 실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에 신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석공은 지금껏 끌고 있던 돌수레를 놓고 신들을 바라봤다. 너희들이 날 속였어. 석공의 얼굴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우리는 널 속인 적이 없다. 오딘이 말했다. 오히려 네가 우리를 속였지. 네가 거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네 놈에게 이곳에 성벽을 쌓게 허락했을 것 같으냐? 석공은 한 손으로 바위를 들어 올리더니 그걸 다른 바위와 부딪혀서 화강암 덩어리를 반으로 쪼갰다. 그리고 반쪽짜리 바위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신들을 향해 돌아섰는데 이제 그의 키는 6m, 9m, 아니 15m나 되게 커졌고 얼굴은 온통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계절 전 아스가르드에 도착한 차분하고 침착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화강암 절벽에 분노와 증오가 뚜렷이 새겨진 듯 잔뜩 뒤틀린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산의 거인이다. 신들은 사기꾼이고 맹세를 깨뜨리는 비열한 자들이다. 내 말만 곁에 있었다면 지금쯤 니놈들 성벽을 완성했을 테고 그 대가로 사랑스러운 프레이야와 해와 달을 받아갔겠지. 그러면 니놈들은 기분을 북돋워줄 미녀조차 없는 이 어둡고 추운 곳에 남겨졌을 텐데. 우리는 어떤 맹세도 깨지 않았다. 오딘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맹세도 너를 우리에게서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산의 거인은 분노의 포효를 터뜨리면서 양손에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곤봉처럼 들고 신들을 향해 달려갔다. 신들이 옆으로 비켜서자 거인은 그들 뒤에 서 있던 이를 보게 되었다. 거대한 체구, 붉은 턱수염과 터질 듯한 근육, 강철 장갑을 끼고 쇠망치를 든 그 신은 망치를 한번 휘둘렀다. 그리고 망치가 거인을 향하는 순간 쥐고 있던 망치를 손에서 놓았다. 망치가 토르의 손을 떠난 순간 맑은 하늘에 번개가 쳤고 이어 둔중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산의 거인은 망치가 자기를 향해 날아오면서 빠르게 커지는 걸 보았다. 그리고 다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뒤 신들은 직접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높은 산 속에 있는 채석장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돌덩이 10개를 잘라 수레에 싣고 아스가르드까지 끌고 온 뒤 성문 위에 제 위치에 놓기까지 몇 주나 걸렸다. 게다가 그 돌들은 뛰어난 석공이 모양을 다듬어서 배치한 돌만큼 모양새가 완벽하지도 않았고 아귀도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토르가 거인을 죽이기 전에 거인이 성벽을 좀 더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들도 있었다. 어쨌든 토르는
신들이 동쪽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자기를 위해 재미있는 일거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상한 점은 로키가 스바딜 파리를 유혹해서 멀리 데려간 공을 칭찬받으러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정말 그답지 않은 일이었다. 아스가르드 남쪽의 초원에서 멋진 밤색 안마를 봤다는 이들이 있긴 했지만 로키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로키는 1년 가까운 시간을 아스가르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냈고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회색 망아지 한 마리를 대동하고 있었다. 근사한 망아지였지만 보통 말과 달리 다리가 4개가 아닌 8개였고 로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몸에 코를 비벼댔다. 마치 로키가 자기 엄마라도 되는 양 굴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건 사실이었다. 슬레이프니르라는 이 망아지는 거대한 회색 종마로 성장했는데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빠르고 튼튼해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다. 로키는 신과 인간이 소유한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인 슬레이프니르를 오딘에게 선물로 바쳤다. 많은 이들이 오딘의 말을 칭찬했지만 로키 앞에서 그 말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주 용감한 이들 뿐이었고 감히 그 얘기를 2번씩 언급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로키가 스바딜 파리를 꿰어내 주인에게서 멀리 떼어놓은 방법, 자기가 제안한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에서 신들을 구한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걸 로키가 듣기라도 한다면 그는 세상 사람 모두의 인생을 끔찍하게 망쳐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로키는 자신의 원한을 그런 식으로 푼다. 어쨌든 신들은 이렇게 해서 높은 성벽을 얻게 되었다.